난임 시술을 준비하는 분들 어렵게 시술을 하기로 결심은 하셨는데 막상 비용을 생각하니 만만치 않겠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도할 때마다 평균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요. 또 케이스마다 병원마다 금액도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난임 시술비는 최근 5년간 약 44%가량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난임 부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5년 최신 버전 난임 부부 지원 혜택 총정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바로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대폭 개선되었다는 건데요. 작년까지는요, 난임 시술 지원을 부부당 25회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부터는 지원 횟수가 아이당 25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난임 시술을 시도했을 때 25회 횟수를 모두 사용했다면 다음번 임신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개선된 정책으로는 둘째, 셋째 아이 임신을 준비하실 때 좀 더 마음 놓고 난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정책 변화는 확실히 경제적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희소식인 것 같네요. 기존에는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설정해두고 있었는데요. 이 본인 부담률을 올해부터는 연령 상관없이 일괄 30% 적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모의 건강 상태나 다른 상황들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연령만으로만 본인 부담률을 설정해 둔 게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이번에 잘 개선이 된 것 같네요. 난임 시술은 한 번 시도할 때마다 몇백만 원 단위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 부담률 10에서 20% 차이로도 큰 비용 세이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46세 산모가 2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배아 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기존대로라면 1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6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24년에는요, 난자 채취 결과가 공난포이거나 임신이 어려운 난자 상태였다면 지원이 안 되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채취 결과가 공난포여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난임 시술 하시는 분들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데요. 채취 후에 공단포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확실한 결과를 모르고 시술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부담감까지 안고 가셨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채취 결과가 공단포이거나 미성숙한 난자일 경우에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난임 지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첫날 발생하는 병원비부터 알뜰하게 지원을 받으셔야 하니까 시술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한 첫날 진단서를 꼭 발급받아 두시고요. 이 진단서 사본을 정부24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카테고리에 업로드해 두시면 준비 완료입니다. 임신을 하는 당사자인 산모님께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남편분의 개인정보도 같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하루 이틀 내로 난임 지원 결정 통지서를 출력하실 수 있고요. 출력한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 관련 지원 외에도 2025년 개선된 다른 난임 관련 지원들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입력 검사비 지원입니다. 24년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분들의 한정이 되었고요. 생애 1회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5년부터는 25세에서 49세 모든 남녀로 대상이 확대됐고요. 횟수도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1월부터 2월까지만 해도 총 9만여 명이 가입력 검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추후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에서는 이 보건소에 접속하셔서 임신 사전 건강관리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등록지상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보건소에 있는 모자 보건실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를 받으실 수 있고요.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서는 없던 지원인데요. 올해 25년부터는 난자, 정자, 동결 보존비를 지원합니다. 대신 모두에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항암 치료 예정이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가입력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난임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난임 시술을 하실 때 필수로 처방받아야 하는 약제들 거의 비급여로 분류되었었는데요. 25년부터는 자궁 착상 보조제, 유산 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들이 급여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필수로 처방받아야 했던 약제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니까요. 이 부분도 경제적으로 정말 부담이 많이 줄게 되었네요. 난임 휴가 제도도 확대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총 3일만 가능했고요. 이 중 유급 휴가는 1일까지만 가능했는데요. 25년부터는 총 6일까지 난임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중 이틀까지는 유급 휴가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보가 난임 시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되었으면 하고요. 소중한 아이 만날 날까지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